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제4차 시 강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아카데미 원장 김지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인기 상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 내가 진행할 상품이 어떤 것이 됐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지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상품만 알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마 그 방법은 아직까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진행하면 좋을 3단계 방송 진행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들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데뷔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의 3단계 방송 진행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진행 요령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방송 진행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든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대충 설명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1시간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시죠. 단순히 라디오 정보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예능적인 오락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상품을 중심으로 어쨌든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방송은 잘된 방송이다. 고객께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이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3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소개하기입니다. 소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를 소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도 소개해야 되겠죠. 쇼호스트 알리선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될 거고요. 상품명을 소개해야 될 거고, 가격 조건, 구성 조건, 배송 조건, 여러 가지 소개할 내용들이 많죠.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품이라던가 사은품, 무료 배송이라면 놓치지 말고 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TV 홈쇼핑은 사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자막도 현란하게 수시로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 화면도 많습니다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에 비해서는 쇼호스트의 대화거리, 쇼호스트가 말하는 내용에 좀 기대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말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보여줬을 때 고객에게 각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억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을 차지하는 부분은 고객과 소통하기입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준비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얘기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 댓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게 아니죠. 쇼호스트의 체험담을 들려주세요. 쇼호스트의 체험담과 더불어서 먼저 구매하신 고객들의 상품평, 고객 후기를 소개하는 것도, 평점을 소개하는 것도 많은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 소통을 통해서도 리얼한 고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통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하기입니다. 소개하기는 자기소개, 방송 조건, 판매 상품 여러 가지가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세요. 실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아낌없이 알려주는 알리스 언니, 줄여서 알리스 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근한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들이 댓글 소통할 때 서로 부르기가 좋죠. 소통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알리스 언니, 구성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알리스 언니, 그거 어떻게 먹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방송 조건을 소개합니다. 판매 상품, 할인 내역, 여러 가지 구매 조건들, 라이브 방송만의 혜택을 이때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상품은 순서별로 차례차례 소개하는 게 중요한데요. 고객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니즈 환기가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특징은 길게 말고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소개해 주시고 활용법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중간중간 고객들이 참여하는 댓글 방향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보여주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두어야겠죠. 이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만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바일 방송은 세로로 길게 노출이 돼요. 화면 구성상 하단에는 댓글이 올라오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댓글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댓글이 차지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진열하셔야 됩니다. 또 상품을 놓으실 때 상품명이 고객 입장에서 제대로 보여지도록 이 부분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주시고요. 구성을 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자칫 잘못하다가는 놓아두었던 상품이 바닥에 떨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디스플레이된 상품은 앞쪽에 놓아두시고요. 들고 보여줄 상품은 따로 여러분들 한쪽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하얀색으로 보통 자막이 표시되는데요. 화면에 보일 때 이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 배경이 되는 이 바닥 컬러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일 때 댓글 노출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상 저는 네이비 색상이나 그레이, 블랙 이런 톤 다운된 진한 색상이 좋더라고요. 참고해 보세요. 자, 상품 보여주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상품을 들었을 때 계속 이렇게 한쪽 면만 보여주지 마세요. 얘기를 하면서 앞면, 옆면 혹은 뒤집어서 뒷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입체감 있게 고객이 그 상품이 궁금한 점이 없게끔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저는 카메라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실 때는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혼자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일어서서 카메라 가까이, 렌즈 가까이 다가가서 클로즈업으로 좀 더 자세하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상품을 보여주다 보면 멘트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상품은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이 부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은 고정으로 하시고 멘트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식감 자극으로 보여주기입니다. 자, 먹을 때 방법이 있다던데 눈치채셨나요? 먹는 모습은 말 그대로 고객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맛있게만 먹는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5도 방향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먹는 손을 이쪽 손이 아니라 이 뒤쪽 손으로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입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남이 먹는 모습에서 식감이 느껴지고 식욕이 돋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입도 크게 벌리시고 먹는 모습을 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질감 표현은요. 강약, 부드러움 모든 게 다 질감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것도 질감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옷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것도 질감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쭉쭉 늘리는 것도 질감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것도 역시나 질감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상품의 특징이 뭔지, 이런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연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ASMR은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참 흥미가 유발되죠. 식품 방송에서는 이 ASMR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바삭바삭한 소리, 아삭아삭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ASMR 놓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보통 사과의 아삭거림, 또 어떤 채소의 아삭거림, 또 과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혹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 찰떡을 표현할 때도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표현해 주시면 고객에게 리얼하게 그 소리가 전달되니까 그 상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보통 ASMR을 식품 방송에서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 상품의 경우도 소리가 특징이 있는 상품이라면 ASMR 시도해 보실 만하세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빗자루 소리라던가 아니면 오돌토돌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건 역시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ASMR로 표현하셔도 좋죠.
라이브 커머스의 하이라이트, 네, 꽃이죠. 네, 소통하기 부분입니다. 저는 이 소통하기가 굉장히 재밌던데요. 요령을 갖고 여러분들도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실시간 댓글을 잘 활용하셔야 되죠. 방송을 하다 보면 실시간 댓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시간 댓글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 고객이 댓글 참여를 하는 방송은 성공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의 내용은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그대로 고객이 자기도 쇼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에요. 그 댓글을 쓰는 고객 중에는 기존에 먼저 구매했던 고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은 고객끼리 댓글을 소통하기도 합니다. 미처 쇼호스트가 대답을 못하는 건 먼저 구매했던 고객이 답을 남겨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고객의 호감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본인이 진행하는 내용과 고객이 남겨준 댓글을 잘 엮어서 이어서 진행 멘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는데 순서가 너무 맞지 않는 댓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구성 가격을 소개하는데 벌써 막 청소 방법이라던가 AS를 문의하는 댓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읽었다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응대는 하시고 나중에 소통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체험 스토리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죠. 쇼호스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거리들을 나눠주세요.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을 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휴가 가실 때 차 안에서 사용해 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런 멘트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고성으로 놀러 갔다 왔는데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너무 짜증을 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가방에 가지고 갔던 바로 이 과자가 있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저희 아이 입에 쏙 넣어주니까 짜증이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 굉장히 도움받았거든요.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접근했을 때 어떤 게 더 생동감이 느껴지세요? 네, 후자일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쇼호스트의 체험담을 들려주시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도 고객 후기를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쇼호스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고객 후기에 담기기도 하니까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고객 후기는 짬짬이 읽어보시고 방송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나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꿀조합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복숭아를 드실 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즘에 그릭 요거트 너무나 인기 있잖아요. 저는 가운데를 파고요. 그 안에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먹어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그냥 복숭아보다 한 3배는 맛있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활용 장소, 시기별, 상황별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보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방송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객 후기입니다. 자, 고객 후기는 구매 고객의 후기죠. 평점이 들어가 있어요. 만족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싫으면 싫다고 고객 후기에 쓰시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좋은 점은 말 그대로 좋으니까 널리 전파해야 될 거고요. 행여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오히려 노출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미처 있었네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건 역시 고객과 꾸준히 인연을 맺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 소통 꿀팁을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혹은 전문 방송인이라 할지라도 댓글 소통을 자연스럽게 해본 경험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댓글 소통을 하라고 하면 국어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글자 그대로 읽고 대답해주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댓글은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읽고 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자, 매번 닉네임을 부를 필요는 없지만
친숙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닉네임을 자주 불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고객은 방송에 참여했는데 내 이름이 불리우고 내가 남긴 글이 소개가 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방송에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죠. 끝까지 방송을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댓글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아, 저도 그거 먹어봤더니 좋더라고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면 보통 초보자, 아, 자, 누구누구님이 말씀하시네요. 아, 먹어봤더니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보는 순간 감정을 실으셔야 되는 거죠. 어머,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드셔보셨군요. 제 말이 맞죠? 먹어보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만족하셨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좀 맞장구도 치시면서 호응도 하시면서 좀 감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에 호응하고 추가로 고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님, 드셔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선물할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네, 선물을 하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가게끔, 고객이 행동하게끔 쇼호스트가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댓글 소통은요, 쇼호스트와 고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고객과 고객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고객들이 많은 방송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는 고객들 사이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끔 쇼호스트가 나서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진행하면 좋을 전략적인 3단계 방송 진행 요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잘 소개하고 제대로 보여주고 맛깔나게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되시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데뷔해 보시기 바랍니다.